전형적인 하이닉스 스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마이크론이 이 스펙을 침범했습니다. 이 마이크론 메모리를 제가 처음 보고 나서 든 생각이 6000에 CL30, 38, 38, 1.35V 이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냐? 마이크론은 마이크론입니다. 어쨌든 마이크론이 여기까지 왔다. 마이크론이 진짜 여기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삼성 너네는 뭐하냐?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이크를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이랑 지금 마이크 소리가 다르게 들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소리가 더 듣기 좋으신지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꾼 마이크가 당연히 더 비싼 마이크인데 제가 듣기로는 왠지 이전 마이크가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면 이 마이크가 그래도 괜찮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토크에 대해서는 이전 마이크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영상 시작을 할 건데 오늘 어떤 걸 시작할 거냐면 아마 썸네일에서 보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메모리 칩셋을 만드는 회사는 세 군데,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이렇게 있었고 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오버클럭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삼성 1세대, 그 다음에 마이크론 최신 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2세대, 그 다음에 삼성 2세대, 마이크론 1세대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그 중에 하이닉스는 또 하이닉스 A 다이와 M 다이로 나누고요.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제조사들은 하이닉스의 M 다이 성능조차도 못 따라오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론 최신 다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삼성 정도는 이제 잡았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한데 마이크론 최신 다이 메모리가 고클럭이 들어가면서 삼성보다는 클럭이 더 잘 들어가는 편이고 그 대신 이제 타이밍 수율이나 전압 수율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그래서 삼성을 이기냐라고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AMD 강세라서 사실 AMD CPU에서는 6000 이상의 고클럭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클럭이 높게 들어가더라도 6000 클럭 정도의 스위스팟으로 들어가는 삼성 1세대를 이 마이크론 최신 다이가 이기려면 결국 타이밍 수율이나 전압 수율도 잘 들어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론이 삼성을 잡긴 잡았는데 특출나게 뛰어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이닉스에 근접하긴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메모리가 마이크론 메모리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 보고 가실게요. 6400에 CL32라고 하면요, 하이닉스 초창기 때부터 나왔던 XMP 스펙의 메모리입니다. 신상품 순으로 찍어서 가장 오래된 거를 보면 22년 1월부터 나왔던, 그래서 이 하이닉스 메모리가 DDR5를 처음 찍어냈을 때 하이닉스 M 다이 가지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왔던 6400의 CL32라는 스펙의 하이닉스 메모리의 특징이거든요. 보통 이 메모리는 12세대 타겟으로 많이 판매가 됐고요. AMD에서는 초창기 때 6400 정도가 무난하게 들어갔으나 7800X3D의 버닝 이슈가 있은 이후로부터 VSOC 값이 1.3V로 고정이 되면서 이 6400이 안 들어가는 시스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6400 메모리가 거의 판매가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텔 13, 14세대에서도 이제 6400이면 굉장히 낮은 클럭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로 인텔 12세대에서 많이 주력으로 판매가 됐고 AMD 초창기 때 많이 판매가 됐던 메모리지만 지금은 좀 찬밥 신세죠. 그렇지만 이 6400의 CL32가 된다는 스펙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M 다이 빼고는 도달한 적 없었던 영역입니다. 스펙을 보면 6400의 CL32 전압은 1.4V 정도 쓰고요. 1.35V로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DRP 타이밍을 보시면은 여긴 39, 39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38, 39, 40, 많게는 42까지도 써요. 하이닉스 M 다이를 가지고 38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고수율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저수율인 경우는 6400에 CL40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풀어서 42까지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이닉스 M 다이보다 하이닉스 A 다이가 이 RCDRP가 보통 한두 개 정도 더 조여지는 수율을 가지고 있고, 그치만 하이닉스 A 다이가 하이닉스 M 다이보다 CL 수율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압 수율이 약간 더 좋아요. 예를 들어 6000의 CL32가 M 다이에서는 1.4V 위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A 다이 같은
같은 경우는 1.35V도 무난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M다이는 조금 고수율 제품이 1.35V로 들어간다 치면은 하이닉스 A다이는 일반적인 평균 수율로도 6400의 CL32가 1.35V에서 들어가는 그 정도의 수율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CL 타이밍은 A다이에서 그렇게 크게 개선되진 않았고요. RCD/RP도 타이밍 아주 약간 개선된 거죠. 그치만 M다이와 A다이 차이는 들어가는 클럭 수준이 다릅니다. M다이로 들어갈 수 있는 클럭 수준은 대략적으로 7000 언더라고 보시면 돼요. 7000을 넘기게 되면은 일단 하이닉스 A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12세대에서 13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7000이라는 스펙을 뚫어내면서 XMP 스펙으로 만들어내려면 M다이로는 그게 부족했어요. 근데 A다이로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다이 시절에도 일부 특정 보드에서 극한 오버클럭을 해서 7200 내지 7400까지 뚫어낸 사례가 있지만 그 사례는 일부일 경우고, 이런 식으로 XMP나 X4 같은 튜닝 메모리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면 아주 일부만 되는 경우는 상업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200 이상의 스펙이었으면은 하이닉스 A다이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여기에 약간 변화가 생긴 게 마이크론에 6400을 찍어서 쭉 보면은 이렇게 프로라고 붙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마이크론을 구분을 할 때 마이크론 2세대 이후에 나온 3세대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2.5세대 정도 되는 최신 다이 프로 메모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런 제품이 나와서 약간 수율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CL 타이밍은 그렇다 치더라도 RCD/RP가 거의 하이닉스 M다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메모리 가지고 제가 오버클럭을 했을 때 CL 타이밍의 전압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낮추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지만 제가 결국 오버클럭 했던 영상을 보면은 제 동영상에서 이렇게 마이크론으로 검색을 하면은 여러 메모리 오버클럭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마이크론 2세대로 오버클럭 한 겁니다. 이때는 그래도 클럭이 그렇게 높게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게 마이크론 프로로 오버클럭 한 거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뭐 고클럭으로 튜닝 시도를 하긴 했고요. 이 7600에서 CL46 밖에 못 썼는데 전압을 1.1V 밖에 안 썼습니다. 이게 전압을 더 써서 CL 타이밍을 낮출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왜냐면 특정 속도 이상으로 CL 타이밍을 낮추면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CL 타이밍을 특정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높이 쓰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압 낮게 잡고, 이 CL 타이밍에 대한 전압 수율이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에 못지않게 좋은데, 근데 CL을 낮출 수가 없으니 강제적으로 그냥 전압 다이어트를 해서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영상, 이것도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로 오버클럭 한 건데 눌러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0 클럭에 CL이 36입니다. 그런데 전압을 보면 1.14V예요. 그러면 6000에 CL36에 1.14V라고 생각하면 전압 수율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삼성 1세대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정도의 전압 수율인데, 문제는 여기서 CL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 줄일 수가 없으니까 전압을 높여도 CL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낮추는데 한계가 있고, 전압 다이어트를 해서 쓰는 게 이득이다. 이런 전압 수율을 활용하려면 결국엔 전압 다이어트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CL을 더 빠르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히스토리인데 왜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냐면, 마이크론에 6400을 찍고 신상품 순으로 누르면요, 25년 11월에 등록된 메모리입니다. 6400에 CL32 메모리가 등록이 됐어요. 전형적인 하이닉스 스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마이크론이 이 스펙을 침범했습니다. 심지어 전압이 1.35V예요. RCD/RP가 40이지만 이 40이라는 값은 하이닉스 M다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최근에 출시한 메모리가 하이닉스 M다이의 수율을 침범하는, 심지어 전압은 하이닉스 M다이의 타이밍 수율을 따라잡는 그런 수준의 메모리가 지금 나왔다. 그래서 이 메모리 테스트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이 스펙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하이닉스 M다이 스펙인데 이게 된다고? 마이크론이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겠다 해서 제품을 받았고요.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테스트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자, 장착된 걸 보면요, 마이크론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MP 스펙을 보면 6400에 CL32
RCD-RP 40 1.35V 스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자, 제가 이전까지 올린 영상들 중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하이닉스 칩셋이 들어가 있으면은 6400 메모리를 구매를 해도 그 정도 수율이면 6000에 CL30은 그냥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메모리 구매하시는 분들은 6000에 CL30을 쓰시면 된다 라고 제가 많은 영상들을 올렸을 겁니다. 실제로 이 6400의 CL32를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하면 6000의 CL30으로 환산이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론 메모리를 제가 처음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야, 이거 AMD에서 쓰기에는 사실 6400이 애매하긴 해. 그렇지만 이걸 6000의 CL30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RCD-RP도 40이지만요 이걸 6400에서 6000으로 환산을 하면 38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스펙이 어떻게 돼요? 6000에 CL30, 38, 1.35V 이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전형적인 하이닉스 칩셋의 스펙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크론으로 이게 되면은 많은 AMD 유저분들이 하이닉스 칩셋만 선택할 게 아니라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봄직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X4 스펙이 6000 스펙이 있어요. XMP X4 동일한 스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6000 스펙을 보면 CL36, 38, 1.35V 결국 6000짜리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랑 같은 스펙입니다. 여기 보시면 6000짜리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가 6000에 CL36, 38, 1.35V죠. 그 스펙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구매하신 분들은 어쨌든 6000에 CL36, 38, 1.35V로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6400인 거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6000으로는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아쉽죠. 6400에 CL32 그 정도가 들어가는 스펙을 기대하고 구매를 했는데 X4로 쓰자니 이게 좀 짜치는 거야. 왜냐면 이 6000의 CL36 스펙은 6400으로 환산을 하면 요게 돼요. 6400의 CL38, 40 스펙이 됩니다. 근데 얘는 RCD-RP는 동일하지만 CL 타이밍이 32잖아요. 차이가 크잖아. 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큰 만큼 6000에서도 땡겨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메모리 받고 나서 야, 이제 마이크론으로 6000에 CL30이 되겠다 하면서 바로 넣어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마이크론은 마이크론입니다. 얘 보내주신 담당자분이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좋은데 구려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마이크론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000의 CL32가 안 되냐, 혹은 뭐 돌리는데 에러가 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돼요. 6000의 CL32 1.35V 잘 돌아갑니다.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 M.2 칩셋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6400 CL32 튜닝 메모리랑 같은 비슷한 스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소한 하이닉스 M.2에 준하는 스펙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테스트 겁나 빡세게 한 건데, 자, 6400에 CL32로 돌렸고 RCD-RP 40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거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환산을 했을 때 6400이 한 클럭당 속도가 이거예요. 단위는 나노세컨드. 그러면 이 CL32를 속도로 환산을 하면 몇이 나오냐면 이게 10 나노세컨드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적혀있죠. 이 10 나노세컨드를 6200 클럭이 한 클럭당 속도가 요건데 이걸로 환산을 하면은 CL31이 됩니다. 그리고 6000으로 환산을 했을 때 CL30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 나노세컨드 딱 떨어져서 공교롭게 클럭당 CL을 계산을 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돌면은 얘도 돌아야 되고 얘도 돌아야 되고 얘도 돌아야 돼요. 두 개 단위로. 그 다음에 얘도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 곳곳에 보면 빨간색 표시가 된 게 있죠. 지금 이게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저만 알아볼 수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보실게요. CL 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기 6400에 CL32일 때 CL 속도가 10 나노세컨드거든요. 물론 AMD 시스템에서 1대1은 안 되고 1대2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클럭을 낮춰서 AMD 시스템에서 1대1로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상응하는 타이밍인 6000에 CL30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걸 바로 해봤는데 부팅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여러분들은 마이크론 메모리를
오버클럭 할 때 뭐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뭐가 잘 안 될 때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6000에 CL이 몇부터 부팅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CL32를 넣었는데 부팅이 안 됐고요. CL34를 넣었는데 부팅이 안 됐습니다. CL36을 넣으니까 부팅이 돼요. 6000에 CL36부터 부팅이 됩니다. XMP 엑스포 스펙에서 6000대가 6000에 36, 38, 38이었잖아요. 그건 돼요. 잘 돼요. 그런데 6000에서 CL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은 안 돼요. 부팅이 안 됩니다. 에러가 나는 게 아니야. 부팅이 안 돼. 환장하는 거죠. 상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히 6400에서 CL32가 돌아가는 메모리였는데 왜 6000에서는 34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낮은 클럭에서도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요 위에 다 안 됩니다. 이거 다 안 돼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러면 6400에 CL32만 되는 건가 해서 클럭을 높여봤어요. 이건 돼요. 또 요 위로는 됩니다. 자, 요 위로는 돼요. 환장하겠는 거지. 근데 요 정도 테스트 했으면 이제 뭔가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6400의 CL32급의 타이밍이 되는 스펙에서는 시스템이 1대2로 돌았습니다. 안 되는 타이밍에서는 스펙이 1대1로 돌았어요. 1대1 상황에서 CL 타이밍이 안 조여집니다. 특정 값 이상에서 안 조여져요. 제가 어느 정도로 안 조여지냐 테스트를 클럭마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게 1대1 다 실패했어요. 1대2에서는 성공합니다. 요렇게는 1대2에서 성공을 해요. 지금 여기 적어놓은 CL 타이밍이 1대2에서는 성공을 하는데 1대1에서는 실패한 타이밍들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6400의 CL32가 1대2에선 되거든요. 심지어 6200에서 CL30도 1대2에서 돼요. 근데 6000부터는 1대2로 해도 CL32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뭔가 이 타이밍을 너무 낮출 수 없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마이크론 메모리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까지 전부 다 만지면서 마이크론의 주된 특징이 전압이랑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마이크론 1세대는 전압을 1.2V나 1.25V까지 밖에 못 썼고 마이크론 2세대는 1.3V까지 밖에 못 썼어요. 그 이상 전압을 높이면은 CL 타이밍에서 에러가 났었습니다. 그게 요거와 좀 같은 맥락에 무언가가 있나.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도 아까 보셨다시피 타이밍을 조일 수가 없습니다. 전압은 높여서 부팅은 되거든요. 근데 전압을 높인 걸 활용할 수가 없어. CL 타이밍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같은 맥락에 이 6400의 CL32라고 하는 메모리도 여기 보시다시피 CL 타이밍을 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랑 거의 같은 수율이라고 볼 수 있죠. 프로 메모리에서 무언가 뽑기를 한 것 같아요. 6400의 CL32가 돌아가는 뽑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도 제가 아까 올렸던 7600 클럭 오버클럭 한 영상을 보시면 1대2로 풀어도 그 메모리에서는 타이밍이 안 조여졌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는 1대2로 풀면은 타이밍이 조여져요. 지금 보시다시피 클럭 테스트를 했을 때 7800은 부팅이 안 됐고요. 7600도 실패를 했습니다. 7400부터 안정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클럭 수율 자체는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가 수율에 따라서 지금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7400에서 78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뽑기빨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는 7400에서 안정화가 가능했고 7400에서 CL 타이밍을 조이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6400의 CL32를 7400으로 환산을 하면은 CL3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CL38 넣으면 얘는 돼. 그리고 7200의 CL36도 됩니다. 이건 돼요. 그러니까 1대2로 사용하면은 하이닉스 M다이에 준하는 CL 타이밍 수율과 RCD RP 수율을 가질 수 있으면서 하이닉스 M다이보다 더 높은 클럭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이닉스 M다이는 요거 안 돼요. 이 정도 달성 안 됩니다. 이건 하이닉스 A다이만 달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7000 이상 클럭을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 M다이보다는 지금 이 메모리가 더 좋아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M다이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온 거야. 그런데 지금 대세는 고클럭이 아니라 AMD 시스템에서 6000대의 1대1이 대세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지금 말아먹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들이 AMD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AMD 유저가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6000 이하의 요 낮은 클럭에서 타이밍 수율을 뽑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요청하신 분이 인텔에서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계속 AMD를 다루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서 인텔로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AMD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왔어요. AMD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메모리가 하이닉스 M-Die를 이길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길 수 없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랑 큰 차이가 없는 수율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AMD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1대1에 6400이 부팅이 가능한 환경이면 그러면 공교롭게 이게 돼요. AMD에서도 6400의 CL32 1대1이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요건데 이때 저는 VSOC를 1.3V를 넣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 시스템에서는 VSOC 1.3V 정도 넣어야 6400이 XMP X4급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VSOC까지 병행을 해서 1대1 테스트를 했을 때 6200도 일단 CL32는 부팅이 돼요. 6400도 32. 그리고 요게 최종적으로 되는 스펙이라 보시면 됩니다. 1대1 상황에서는 요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1대2 상황에서는 요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 이 메모리의 수율 체크까지 다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RCDRP 수율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적혀있는 스펙은 1대2 상황에서 잘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제가 CL 타이밍 수율까지 계산을 해서 제 시스템에서 CL 타이밍을 좀 쥐어 짜봤습니다. 지금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6400의 CL32가 1.3V에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6600에서 CL34를 써야 되는데 전압을 써서 높일 수 없을까라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L32가 1.34V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압 다이어트를 포함해서 전압 수율까지 체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메모리에 해당하는 CL 타이밍을 결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6400의 CL32가 1.3V에서 된다. 그러면 전압을 좀 더 높여서 CL30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테스트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수율로 모자르지 않습니다. 모자르지 않은데 전압을 더 줘도 CL30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전압을 더 높일 수 없다. 이 메모리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1.38V 이상 쓰면은 CL 타이밍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타이밍은 못 쓰게 됐어요. 결국 1.38V 이내에서 CL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 요 값이 나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메모리의 스펙은 요렇게 되겠죠. 클럭은 여기 있고, 예를 들어 만약에 7600이 부팅이 되는 메모리다 그러면 CL38에 RCDRP 48에 1.3V. 물론 이거는 제 메모리와 동일한 전압수율의 경우에 하나고요. 메모리들은 메모리마다 전압수율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타이밍에 이 전압을 사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레퍼런스 삼으시라는 거예요. 레퍼런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걸 테스트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7600에서 부팅이 돼. 그럼 7600에서 레퍼런스로 이 값을 보시고 그러면 CL, RCD, RP에서 두 개씩 더 해보세요. 40, 50, 50, 1.3V. 그거는 일단 되실 거예요. 두 개씩 높인 값. 그 다음에 거기서 두 개를 더 깔 수 있는지는 스스로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테스트 과정에서 부팅이 안 되고 먹통이 될 수 있으니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도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세밀한 방법으로 이렇게 타이밍 수율을 각각 계산을 해냈어요. 이 계산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려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좀 스킵을 할게요. 어쨌든 돌아가는 거 찾고 안 돌아가는 거 찾고 돌아가는 거 기준으로 좀 더 조일 수 있는지 확인해 봐서 더 최적의 값이 있는지 계산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린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최종이라고 써있는 이 레퍼런스 값에서 타이밍을 두 개씩 더 더해서 시도해보시고 잘 되시면은 CL도 줄여보시고 RCDRP도 줄여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메모리는 고클럭에서는 유리하나 저클럭에서는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제가 인텔에서 다시 테스트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도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7600에서 부팅은 간간히 되는데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7600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인텔
XMP에서 7200을 많이 쓰니까 7200이랑 6400 이렇게 두 개로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오스 들어왔고요. 제가 세부 램탑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일단 6400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X4 기반으로 6400 클럭, 그 다음에 1대1을 잡았습니다. UCLK, MCLK 1대1 설정했고, 그 대신 제 시스템에서 이걸 구동하려면 VSOC를 1.3V를 줘야 돼요. 그리고 전압은 1.35V를 그냥 쓰겠습니다. X4 스펙이니까. 그리고 메모리 타이밍을 보면 이렇게 RAS, RC 빼고 모든 타이밍을 다 세팅을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RFI가 65,535가 되는 메모리 같아요. 이 타이밍은 이따 젠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니까 부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CL이 32예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습니다. 자, 이게 젠 타이밍 화면이고 AMD죠. AMD 6400에 MCLK, UCLK 같은 값이죠. 1대1 들어갔습니다. CL32 진짜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 M다이만 되는 스펙이 지금 마이크론으로 재현이 됐고요. 그 대신 하이닉스 M다이보다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RFC가 안 조여져요. 이거는 마이크론 메모리의 특징이죠. RCD, RP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RFC는 여전히 안 조여진다. 하이닉스 M다이가 RFC 타이밍은 요거보다 더 조여집니다. 그 대신 하이닉스 M다이보다 더 잘 조여지는 타이밍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RTP 타이밍, 그 다음에 RRD L 타이밍 등이 굉장히 낮은 수치가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M다이는 이 값들이 조금 더 큰 값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 다른 타이밍들도 특징이 있는데 WR, WR, SCL 타이밍이 좀 많이 안 조여지는 편이고, 근데 제가 하이닉스 프로 메모리를 벌써 3개째 만지고 있는데 이 제품도 프로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스펙이 아니라 프로에서 선별된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것도 프로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이 프로 메모리를 제가 3개째 만지고 있는데, 이 RDRD SCL이랑 WR SCL, 그리고 여기 WTRS, WTRL 타이밍 등 요런 타이밍들이 들어가는 수율이 각각 또 달랐어요. 좀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타이밍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레퍼런스 삼아서 어느 정도 더 풀어서 시도를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조여가면서 테스트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6400에 CL32, RCD, RP 40 이렇게 했을 때 TM5 잠깐 돌려보면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거 보입니다. 그래도 VSOC가 1.3V로 높여야만 가능한 클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지만 하이닉스 메모리가 지금 굉장히 비싸진 와중에 나는 어떻게든 좀 저렴한 메모리 가지고 6400이라도 AMD에서 쓰겠다. 근데 내 CPU의 맨컨이 6400이 충분히 되는 CPU다. 그러면은 시도를 해보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하이닉스 M다이 메모리랑 비교를 하려고 6400 M다이 메모리 꽂아서 그것도 좀 오버클럭을 진행을 했는데 6400에서 안정화가 안 돼요. 지금 장착된 CPU가 하이닉스 M다이를 장착하고 VSOC를 1.3V로 올려도 안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 메모리는 그게 안정화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M다이 메모리보다 지금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가 클럭 수율이 더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점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만약에 내 시스템에서 예전에 6400이 됐다 그러면 요것도 도전해봄직합니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6400 이하로는 뭔가가 뒤틀려 있습니다. 6400의 CL32가 분명 1대1로 지금 되잖아요. 1대1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클럭을 낮추면은 CL이 안 조여져. 뭐가 뒤틀려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마이크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겠죠.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M다이까지는 아등바등하게 지금 따라왔지만 하이닉스 A다이라는 굉장히 큰 산이 남아있죠. 아무튼 6400으로 세팅한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마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은 인텔에서 다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7200으로 타이밍 조인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종료하고, 자, 이것도 저장을 해놨는데 블록이 그러면 7200 클럭이고 이건 1대2로 적용이 됩니다. 전압은 1.38V 썼고요. CL34, RCD, RP 46, 46 이렇게 잡았고, RAS, RC 빼고 모든 타이밍 다 조여놨습니다. 부팅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부팅 잘 됐고 젠 타이밍 열어보면, 자, 이제 마이크론 메모리 가지고도 7200 클럭의 CL34가 됩니다. 야, 진짜 장족의 발전이에요. TM5 잠깐 돌려놓고 다나와에서 7200 클럭을 찍으면, 자, 요렇게 메모리들이 나오는데 7200에 CL34, 40
E42 스펙이죠. 예전에는 이런 스펙이면 무조건 하이닉스 A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A다이가 아니더라도 마이크론을 가지고 7200에 CL34, 46, 46이 가능해요. RCD/RP가 약간 풀리지만 이거는 하이닉스 A다이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하이닉스 A다이까지는 따라가진 못했고, 그 대신 CL 타이밍만 놓고 봤을 때 얘가 지금 1.38V예요. 하이닉스 A다이 같은 경우 7200에 CL34를 쓰면 보통 1.4V 내지 1.45V를 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얘는 1.4V, 얘도 1.4V, 얘는 1.4V죠. 거의 대부분 제품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CL34에서 1.4V를 씁니다. 그거보다 전압을 더 낮출 수는 있을 거예요. 1.38V 정도도 될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수율을 약간 남겨주면서 이렇게 튜닝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7200에 CL34 1.38V가 하이닉스 A다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크론이 여기까지 왔다. 마이크론이 진짜 여기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삼성 너네는 뭐하냐? 삼성이 좀 분발을 할 때죠. 이 정도면 솔직히 삼성은 잡았다고 봅니다. 물론 AMD 말고 인텔에서는 이제 삼성 튜닝램보다는 마이크론 최신 다이가 들어간 튜닝 메모리가 훨씬 더 오버클럭도 잘 되고, 앞으로 이런 7200 스펙의 XMP X4 메모리도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상품순? 그쵸, 최근에 나온 거 없죠. 근데 예전에는 6400 이상 클럭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을 대부분 하이닉스 다이고, 특히 7000이 넘으면은 무조건 하이닉스 A 다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좀 달라졌어요. 일단 마이크론 가지고 6400 스펙으로 나온 제품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마이크론 프로 메모리가 아니더라도 6400에 CL38로 나온 스펙이면은 마이크론을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직은 6400보다 높은 스펙의 마이크로 메모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방심할 수 없다. 이제 고클럭 튜닝 메모리를 선택을 해서 확정 A다이를 가져가는 방식은 마이크론이 거기에 끼어들 수 있다. 이제는 마이크론이 고클럭 튜닝 메모리 참전을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이제 끼어들만 하죠. 그렇지만 A다이보단 약간 아쉬운 게 뭐 RCD/RP도 그렇지만 RFC 타이밍 이거 많이 안 좋아지죠. 갈 길이 좀 멀다. 그러니까 에러 없이 잘 돌고 있습니다. 이미 테스트를 다 한 거기 때문에 7200이든 6400이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스펙은 이미 테스트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요. 사실 제가 기획하기로는 하이닉스 M다이 오버클럭이랑 비교를 해서 게임 프레임까지 한번 따보려고 했는데, 하이닉스 M다이가 6400에서 안정화가 안 되는 바람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감기도 걸렸었고 목이 나갔어서 며칠 동안 지금 영상을 못 올렸고, 그 다음에 장비 세팅도 바꾸느라고 좀 낑낑대면서 지금까지 좀 딜레이가 됐는데, 이 영상 프레임 따고 이렇게 하려면은 손이 더 많이 가는데 지금 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올려야 될 이벤트 영상도 하나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벤트 큰 거 하나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에서 구매한 메모리들 배송 다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알리에서 구매 많이 하셨죠. 광군제 때 좀 집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다 있어요. 킹뱅크, 주호, 푸스킬, 식스, 엠빈다, 그리고 네탕 메모리까지 와 있습니다. 웬만한 듣보잡 중국 메모리가 다 왔는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리뷰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11월 달에 해외 일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까지 찍고, 좀 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인텔에 옮겨가서 이 마이크로 메모리 특성이랑 그 다음에 클럭 높여서 오버클럭 해보고 CL 타이밍 요런 거 다 조여보고 잘 되는지, 그리고 다른 메모리랑 비교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인텔에서 주로 쓰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인텔 영상도 한번 재밌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총평을 하자면은 결국 마이크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기 좋은 것 같고,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램 물량을 풀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덩달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시장에 많은 재고가 마이크론이 하드 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비싸진 와중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건데,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마이크론 상당히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